안녕하세요. MSAP.AI 김한수입니다. 이번 세션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MSA 전환을 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MSA 전환을 고민하는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최신 트렌드라서가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한계를 MSA를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고민이 크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그 고민들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보이는 각각의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겪었거나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럼 각각의 경우에 따라 MSA 전환 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MSA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각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장애된 서비스만 별도로 격리하여 운영할 수 있고요. 또 특별한 서비스만 개별 확장 가능한 구조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팀이 별도의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각 서비스별로 최적의 기술 스택을 선택하여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왜 MSA 전환을 플랫폼 기반으로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플랫폼이라 하면 전환을 위한 모든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관된 전략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발, 인프라, 솔루션 등 모든 리소스들을 일컫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MSA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거치는 일반적인 단계들입니다. 보통의 경우 각 단계들마다 각각의 전문 업체들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환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고객분들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업체가 난력으로 인해서 책임 떠넘기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그에 따라서 프로젝트 일정들이 지연되고 그리고 여러 업체들의 참여에 따라서 프로젝트 총 비용이 증가하는 다양한 불합리한 이슈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단계들을 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단일 조직에서 직접 진행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여러 이슈들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MSA 전환을 위해 저희가 직접 모든 과정들을 지원하는 체계, 즉 플랫폼 형태로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전환 비용과 구축 기간을 줄이고 전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990년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테오도르 에빅 교수는 사람들은 0.25인치 드릴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0.25인치 구멍을 원하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즉 일의 본질을 바라보라는 말인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사이먼 시넥은 그의 저서 Start with Why에서 골든 서클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what에만 집중하고 정작 중요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즉 why에 대해서는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발표의 주제인 MSA 전환의 과정에서도 보면 왜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로 귀결 됩니다. 결국 이의 이유와 가치를 먼저 이해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결국 작업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초기에 계획했던 시스템의 목표와 가장 근접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말로도 읽힙니다. 자, 그럼 일하는 목적 선정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일을 시작하기 전 확인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환의 이유를 좀 더 카테고리화하여 분류해 보겠습니다. 전환의 목적에 따라 각 요소들의 중요도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술된 항목들 대부분은 공통적인 내용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유지 보수성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노리식 환경에서는 하나의 작은 변경이 전체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MSA로의 변경을 통해서 해당 서비스에만 그 변경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유지 보수가 용이해지고 영향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덩치가 큰 모노리 시스템은 확장 시 리소스 낭비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환 이후 특정 서비스에 트래픽이 많을 경우 해당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므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 속도 관점에서도 보면 모노리식의 경우 여러 팀 또는 개발자가 동일 코드 베이스를 수정하게 되면 이에 대한 충돌이 발생하게 되죠. 전환 이후에는 서비스별 독립적 개발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팀 또는 개발자 간 병력
병렬 작업도 가능합니다. 또한 작은 단위로 서비스가 분리됨으로써 신규 개발자의 경우 본인이 담당한 서비스에 대한 이해만 한다면 바로 개발 투입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온보딩 속도도 상당 부분 향상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조직에 빨리 적응해서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도 면에서 보면 유지보수 관점에서와 유사하게 모놀리식 어플리케이션 내 단일 오류가 전체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 시 이는 서비스 간 장애 격리, 서비스별 장애 복구가 가능함에 따라서 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술 스택 다양화 측면에서도 모놀리식의 경우 전체 서비스를 단일 기술 스택으로 개발해야 하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개별 서비스로 개발할 경우 각 서비스별로 최적화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제공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시장 변화 대응력 면에서도 장점이 많은데요. 새로운 비즈니스 요구 사항이나 기능이 생겼을 경우 기존 서비스와 별개로 빠르게 개발하여 쉽게 연동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신규 기능을 시장에 빠르게 출시해서 고객 반응을 볼 수 있으므로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MS의 전환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장점들을 가지게 됩니다. 앞장에서는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 사전에 고려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MS에는 단일 서비스를 독립된 기능에 따라서 많은 수의 작은 서비스로 나누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각 서비스별 경계, 즉 결합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MS의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도메인 이벤트 기반 설계인데요. 즉 서비스 간 호출을 동기 방식으로만 고민하지 마시고 이벤트 기반의 비동기 방식도 고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서비스 경계를 고민할 때 인식 전환을 통해서 서비스 간 경계를 낮출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 또한 MS의 전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는 MS의 특징 중 오토 스케일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비스 경계를 나눌 수 있는 기본 인프라 구성 요건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CQRS 등 다양한 패턴들도 존재하며 이 중 일부에 대해서는 후반부 데이터베이스 분리 방안에서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모놀리식 구조에서 단순 내부 호출로만 동작하던 방식이 서비스가 분리되게 되면 서비스 간 호출로 그 방식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서 서비스 간 호출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API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또한 위에서 잠시 언급한 동기, 비동기 방식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동일 API에서도 기능의 차이에 따라 별도의 버전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특정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서큐트 브레이커 같은 패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모니터링 및 로깅 또한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MSAS의 모니터링은 기존 모놀리식 구조와는 다르게 기존 단일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협업하는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서비스 간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연관된 서비스 간의 통신을 하나의 컨텍스트로 이해할 수 있는 오픈 텔레메트리와 같은 분산 추적 도구 등도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이를 옵저버빌리티라는 용어로 확대 해석 사용하고 있는데요. 단순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 보다 많은 항목들을 분석할 수 있는 예방을 위한 방법론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그 통합을 위해서 ELK나 PLG 스택과 같은 다양한 프레임워크 스택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서비스 간 통신이 잦을 수밖에 없는 MSA 구조로 인한 네트워크 오버헤드 또한 주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결국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단순 RESTful 방식 외에 gRPC를 이용한 바이너리 통신 등 다양한 방법론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DB 접근 최적화를 위해서 캐싱 도입 등 성능 최적화를 위한 주기적인 작업 또한 필요합니다. 끝으로 장애 발생 시 자동 복구를 위한 시나리오 및 구조적인 방안 수립이 필요하고 특정 인프라 장애 시 서비스 전체의 영향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정책과 기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MSA 전환 프로젝트를 단순 기술 관련 프로젝트로만 이해하고 기술과 연관된 이슈만 관리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전환이라는 업무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또한 조직 내 인원들이 참석하여 협업을 통해 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조직 내 반발과 참여 저조 등 기술과 무관한 다양한 도전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조직과 그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관리 방안 또한 필요합니다. 정책 및 관리적인 면을 보면 명확한 목표와 전략 수립, 조직 문화와 협업,
경영진의 장기적인 지원,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 관리가 필요하며 기술적인 면을 보면 현행 및 목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력 준비, 점진적 전환 전략, 테스트 및 품질 보장을 위한 활동,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 및 원활한 유지 보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전환 과정에 대해서 스텝별로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도메인 설계 및 서비스 분할 단계인데요. 기존 모놀리식 시스템에서 도메인 주도 설계, 즉 DDD를 적용하여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정의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를 설계하고 데이터 분리 전략을 수립합니다. 참고로 직관적인 일을 위해서 바운디드 컨텍스트 등 MSA 설계 단계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2단계는 API 및 통신 방식 설계인데요. 내부 서비스 간 통신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즉, 데스플로 할 것인지, gRPC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카프카나 RabbitMQ 같은 메시지 큐의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 등 적절한 통신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API 게이트웨이 및 서비스 메시 같은 도입을 검토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와 함께 타 서비스에서 연동 호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API 문서화 및 표준화 작업을 스웨거나 오픈 API 등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데이터 분리 및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설계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 분리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도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야 됩니다. 4단계는 데브옵스 및 CI/CD 환경 구축 단계입니다. 운영 플랫폼으로서 컨테이너와 즉 도커나 쿠버네티스 등을 적용하고 빌드, 배포 자동화를 위해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며 로깅 및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해서 정형화된 운영 체계를 구축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점진적 마이그레이션과 배포 전략 단계인데요. 기존 모놀리식을 점진적으로 MSA로 전환하기 위한 스트링글러 피그 패턴 같은 방법론들을 채택하고 블루그린 배포, 카나리 배포 등 서비스 방식에 적합한 배포 방식을 결정합니다. 또한 신규 마이크로 서비스 상해 시 기존 모놀리식으로 빠르게 롤백할 수 있도록 롤백 정책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1단계 그리고 4단계에서는 다양한 API의 도움을 받아 좀 더 손쉽게 설계를 하고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1단계 설계 과정에서의 AI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툴에서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이후의 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드린 전환 과정을 일반적인 병원에서 진행하는 암 수술과 같이 여러 번의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질병 처치 과정과 비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가 환자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수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 수술할 부위를 소독하고 주변 조직과 격리시킵니다. 이후 한 번의 대수술 대신 여러 번의 소규모 수술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암세포를 제거하고 그런 다음 수술한 부위가 다른 조직과 조화롭게 적용하도록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치료를 제공하며 첫 번째 수술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부위의 수술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을 MSA 전환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분석하고 전환을 결정하고 또한 전환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그런 다음 전환할 기능을 식별하고 기존 시스템에서 논리적으로 분리합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준비합니다. 이후 선택된 기능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현하고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와 레거 시스템이 공존하도록 설정합니다. API 게이트웨이나 프록시를 사용해서 호스트 측의 변경 없이 트래픽을 점진적으로 새 서비스로 전환하는 작업 또한 필요시 진행합니다. 다음 단계로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와 기존 시스템 간의 데이터 동기화를 구현하고 서비스 간 통신 메커니즘, 즉 메시지 큐나 이벤트 버스 같은 것을 구축해서 기존 시스템과 충돌 없이 동작하도록 조정합니다. 끝으로 마이크로 서비스의 성능과 안정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롤백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준비합니다. 지속적인 개선과 최적화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시스템 안정화가 확인되면 이 과정을 처음부터 반복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럼 앞에서 잠시 언급해드린 점진적인 전환의 한 방법인 스트링글러 피그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갑자기 모든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점진적인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해결책이 스트랭글러 피그 패턴입니다. 정글에서 스트랭글 피그라는 동물 기생식물이 기존 나무를 감싸며 성장하다가 결국 기존 나무를 완전히 대체하는 현상에서 착안한 개념인데요. 우리는 이 자연의 원리를 IT 시스템의 전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모노리식 시스템을 즉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를 추구하여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기업이 기존의 모노릭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한 번에 대규모 시스템 전환이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즉 빅뱅이라고 하는데 빅뱅 방식의 전환은 대부분 고객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바꾸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고객이 계속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을 바로 종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MS를 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스트랭글러 피그 패턴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실제 전환 작업을 하기 전 고객이 운영 중인 서비스의 MSA 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환 가능 여부와 계략적인 작업량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전 기본 과정을 저희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모노리식 기반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들의 현재 서비스가 MSA 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리소스가 필요한지 궁금해 하십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보유한 분석 툴을 통해서 계략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레포트를 작성하여 전달 드립니다. 기본적인 분석 작업은 무료로 제공되며 도출된 리포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 및 계략적인 작업량 상출에 대한 추가 작업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컨설팅 계획을 통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 데이터의 경우 이후의 전환 작업에 있어서 참고 데이터로 활용되어집니다. 그럼 사전 진단 단계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노리식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상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단일 어플리케이션 내의 주요 컴포넌트, 모델 간 의존성을 파악하고 단일 DB인지 아니면 여러 테이블 간 강한 결합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분석 또한 진행합니다. 트랜잭션이 여러 모듈에 걸쳐 수행되는지, 데이터 일관성은 중요한 부분인지 확인을 하고요. 현재 CI/CD 프로세스, 배포 전략은 어떻게 되며 운영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체계를 점검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된 자바 버전은 어떻게 되며 스프링 부트, 스프링 엠브시 등 현재 사용 중인 프레임워크와 관련 라이브러리 등을 점검해서 호환성 확인도 같이 진행합니다. 비즈니스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도메인을 기반으로 MSA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핵심 기능 및 SLA 등 주요 기능과 시스템 가능성, 성능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도메인 주도 설계, 즉 DDD 기반으로 서비스 분리를 고려합니다. 또한 MSA로 전환했을 때 개선될 점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 변경 요구사항들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운영팀의 역량과 현행 운영 프로세스가 MSA 전환을 수용할 수 있는지 현행 운영 및 장애 대응 프로세스 점검과 관련된 점검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성능 및 확정성 분석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피크타임 트래픽과 부하 분산 가능성 등 트래픽 패턴을 분석하고 특정 모듈이 전체 성능을 저해하는지도 함께 분석합니다. 더불어 일부 기능만 독립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단계에서는 MSA 단계에서의 인증, 인가, 데이터 보호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럼 사전 분석 단계를 마무리하고 실제 설계하는 과정을 저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설계 툴의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I를 활용한 이벤트 스토밍, 엔티티, 서비스 설계 및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디자인한 화면인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이벤트 스토밍 설계는 이벤트 스토밍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라 하더라도 비즈니스 요구사항 요건을 텍스트로 정리해서 설계가 가능하도록 챗GPT와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고 추가적인 프롬프트를 통해서 보다 상세한 설계 또한 가능합니다. MSA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만 MSA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단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실제 프로젝트 현장에서 고객 업무 담당자분들과 이 과정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용어 자체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단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I 기반 챗봇 형태의 설계 기능을 추가하게 된 것인데요. 추가로 서비스에 필요한 엔티티 및 기본 API 구조 설계를 위한 UI를 제공하고 엔티티 설계 또한 AI 기능을 활용하여 기본 설계가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간의 리소스 연관 관계 등을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손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어플리케이션은 단순 클릭만으로 전체 어플리케이션의 로우 코드가 기세에 자동 생성되고 이후 개발자는 이렇게 생성된 어플리케이션 구조 내에서 비즈니스 로직만을 추가 개발해서 손쉽게 전체 업무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간단한 데모는 말미에 제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MSA 전환을 리팩토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기존에 설명드린 점진적 전환과 유사한데요.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보이는 화면과 같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예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석 준비 단계에서는 레거 시스템에서 상품 조회, 전문 관리, 결제 기능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트래픽이 많은 핫스팟, 즉 가장 리팩토링을 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를 선정합니다. 여기서는 상품 조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 조회 API를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현하고 기존 시스템을 API 호출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대체된 API에 관련된 DB를 분리하고 조회 서비스에 특화된 MSA 전용 DB를 설계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해당 API의 응답 시간, 오류율, 부하 테스트를 수행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해당 레거시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최적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후 주문관리, 결제 같은 서비스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 적용하여 전체적인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이관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서비스 분리와 더불어 MS의 성공을 좌우하는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 DB 분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MSAS의 DB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상은 서비스별로 DB를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과정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세미나를 들으신 대부분 분들은 단일 RDB를 비즈니스 분야에서 사용하고 계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단일 DB를 서비스별로 분리하였을 경우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일 DB에서는 단순 조인만으로 처리 가능한 쿼리들이 DB가 분산되고 조인이 대상이 되는 테이블들이 별도의 DB로 분리되었을 경우 이는 해당 서비스의 API 호출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이는 관련 API 호출 그리고 추가적인 API 생성 등 다양한 복잡성을 야기하고 API 호출 증가로 인해서 처리 지연의 문제점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는 이전에는 하나의 모듈에서 단일 트랜잭션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들이 여러 개의 서비스 내 독립 트랜잭션으로 처리되어야 되므로 여러 서비스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서비스에서 롤백이 생길 경우 이전에 완료된 트랜잭션에 대한 보상 트랜잭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추가 로직이 필요하게 되고 이 또한 개발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죠. 배치 또한 동일하고요. 어쨌든 위에서 언급했던 복잡하고 다양한 추가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DB 분리의 수준이 MS의 전환에 성공을 가능할 수 있는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임을 분명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CQRS 패턴을 사용해서 DB 분리 효과와 전체적인 애플리케이션 형상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CQRS 패턴은 데이터의 변경을 가하는 코맨드와 단순 검색 기능인 쿼리 기능을 별도의 서비스와 DB로 분리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SQL을 예를 들면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쿼리를 수행하는 원 DB와 별개로 검색 전용의 DB를 분리해서 성능을 높이고 DB 분리 효과를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즉 커맨드 관련 기능은 기존 DB에서 동일하게 수행하고 몽고DB, 메모리DB 등과 같이 쿼리를 담당하는 전용 DB를 구성해서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인데요. 이는 기존 트랜잭션 이슈를 야기하지 않고 DB 분리와 성능 효과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실질적인 DB 분리가 되었을 경우에도 API 변경 없이 바로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왼쪽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왼쪽 그림은 단일 DB 내에서 기존 커맨드형 탭을, 즉 라이트 모델을 그대로 두고 쿼리형 탭을, 즉 리드 모델을 뷰 형태로 만들고 이를 위한 별개의 API를 생성하여 로직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로직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기존 DB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성능상의 이점보다는 향후 별도의 쿼리 DB를 구성했을 경우 운영 중인 API 구성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은 첫 번째 경우를 계산해서 실질적인 DB를 분리하는 것인데요. 이는 기존 API 구조를 활용할 수 있으며 API 패턴이 REST풀에 적합하면 호출 측의 URL 변경 없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적절하게 서비스를 분리 가능합니다. 또한 각 서비스별 전용 DB를 연결할 수 있으므로 성능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서비스의 경우 쿼리 쪽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확장 시에도 해당 서비스만 부분 확장할 수 있어서 리소스 활용 및 트래픽 폭주 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이는 라이트 모델, 즉 데이터 변경이 있을 경우 실시간으로 리드 모델 쪽 데이터 싱크 작업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CDC 등 다양한 솔루션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가운데 그림의 경우와 유사한데 차이점은 데이터 동기화 작업이 실시간으로 꼭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없을 경우, 그리고 데이터 싱크를 위한 추가적인 작업이 너무 부담스러울 경우 가져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커맨드 관련 서비스 호출이 있을 경우 직접적으로 DB 관련 트랜잭션을 수행하지 않고 비동기 형태의 이벤트를 발생해서 동시에 해당 이벤트 처리를 위한 별도의 핸들을 통해서 데이터 변경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나는 상당수의 예비 고객들이 많이 실무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기반의 MS전을 고려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저희에게 많이 물어보시곤 하시는데요. 아마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빠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천해 드립니다. 순서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서 일단 분석 작업이 끝나고 나면 크리티컬하고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면 오토 스케일링 했을 경우 가장 효과가 큰 서비스를 선정하고요. 이렇게 선정된 서비스는 스트링글러 피그 패턴을 적용해서 점진적인 변환 작업을 진행하고 문서화 및 데이터 분리 작업도 같이 진행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마무리되면 이제 수립된 계획을 실행하고 그 실행 결과를 지금 보여드린 스텝별로 점진적으로 수행하는 게 기본적인 스텝입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쳐서 실질적인 전환의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면 조직 내 전환 작업의 시너지를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 개선 계획 수립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내용은 저희가 진행했던 공공기관 MS의 전환 프로젝트의 사례입니다. 기존 모노리식 기반의 구조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MS로 전환한 사례고 현재 600만 정도 동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간략하게 보시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언급드렸던 서비스를 DB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실제 서비스별 DB를 분리해서 진행했고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MS에 익숙하지 않은 개발자와 같이 작업을 일하다 보니 많은 페인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보시면 알 거고 가장 큰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좋은 설계를 하더라도 MS 경험을 가진 설계자와 운영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 조직 내에서 전환 관련 작업을 진행하실 경우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중 마지막으로 서비스 모니터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주제는 이후 별도의 세션으로 소개드릴 예정이므로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운영에서 모니터링, 옵저버빌리티는 모두 시스템의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 둘의 차이는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옵저버빌리티는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 예상치 못한 문제까지 탐색하고 장애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개념입니다. 모니터링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보다 빠르고 정확한 장애 감지와 분석을 위해서는 옵저버빌리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모니터링은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려주지만 옵저버빌리티는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설계 및 디자인 툴을 통해 MS를 설계하고 배포하는 데모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면은 저희가 AI를 이용해서 이벤트 스토밍을 하는 과정이고요. 기존에 작성된 프롬프트를 통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벤트 도메인의 정확한 용어를 알지 못하시더라도 손쉽게 UI의 도움을 통해서 설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본 프롬프트를 통해서 기본 설계를 할 수 있고요. 이후에 상세한 프롬프트를 추가로 제공해서 보다 상세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실제 API 설계, 서비스를 설계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AI 도움을 통해서 기본적인 골격에 대한 설계를 제공되고요. 추가적인 수정 사항에 대해서만 실제 개발자와 설계자가 작업을 해서 완성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설계가 완료돼서 완료된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코드 생성하는 작업과 실제 어플리케이션 간의 연관관계를 구성하는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설계 디자이너고요. 앞에서 설계했던 디자인된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 간의 연관관계 등을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보시는 부분은 스프링 부트의 컨트롤러 부분에 패스를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기타 필요한 설정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배포를 하게 되고요. 배포된 이후에는 실제 설정된 기세, 로우 코드가 자동 생성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보다 다양하고 유용한 자료를 볼 수 있으니 꼭 방문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후 챕터에서는 트라이코드의 유한규 이사가 패턴을 알아보는 MSA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